전체적인 UI 한번 훑고 그리고 스케치 러너 기능 한번 알려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스케치를 켜시면은 제가 공유드린 파일 중에 0 베이스라인 다 스케치 파일을 열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파일을 여시면은 이렇게 UI가 있는데 키노트를 써보신 분이라면 왠지 익숙한 느낌이죠. 여기에서 되게 단순해 보이지만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아트보드라는 거는 여기 들어가 있고요. 아트보드. 일단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 드린 아트보드는 단축키를 사실 스케치는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조금 따라하기 힘드신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그냥 이거는 이 기능을 쓰고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서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을 많이 쓰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여기 아트보드 그리고 쉐이프인데 쉐이프에서도 렉탱귤러 이거 R을 많이 써요. UI는 모든 쉐이프를 다 네모 안에 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딱 보기에 오발, 그러니까 동그라미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 그냥 렉탱귤을 라운드를 최대까지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있는 이제 쉐입들을 이렇게 이제 넣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굉장히 키노트스럽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커스텀을 많이 해서 쓰는데 여기 있는 툴바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여기에다가 직접 이렇게 넣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초반에는 그냥 기본으로 쓰시다가 이제 나는 이런 기능들은 툴바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만 여기다가 넣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시면은 단축키를 많이 쓰기 때문에 사실 툴바에다가 직접 마우스를 갖다 대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리드 키는 법 문의 주셨거든요. 이제 뷰에서 들어가셔가지고 그리드, 레이아웃 세팅 이거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제 지정을 하고서 메이크 디폴트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떤 아트보드를 켜든지 다 이 8픽셀 기레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색깔 바꾸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쇼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안에서 하실 수가 있는데 레이아웃과 그리드는 이제 자주 켜고 끄는 거기 때문에 단축키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컨트롤 G 그리고 컨트롤 L이에요. 선택된 아트보드 안에서만 이제 이걸 키고 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트보드 이제 안에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이시는 화면들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페이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화면들을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캔버스 자체를 나눠야 될 때가 있어요. 기능별로 아니면 이제 자기의 의미대로.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이제 페이지를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아트보드를 이제 새로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여기는 로그인만 둘 거다. 아니면은 여기에는 이제 결제 페이지만 둘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셔도 되고요. 특히 이제 아트보드가 일정 수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은 이게 좀 느려져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나누시거든가 아니면은 파일을 이제 분리해서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심볼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있는 페이지인데 아무 심볼도 없다고 하면은 여기는 아무것도 안 생길 거예요. 근데 어떤 거 하나를 크리에이트 심볼 하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보내져요. 여기 이렇게 보라색으로 뜨죠? 이거는 심볼 페이지에 있는 마스터 심볼이라는 뜻이에요. 이 마스터 심볼을 수정하게 되면 이렇게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인스턴스라고 하는데 인스턴스 심볼은 바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선택 영역이 이게 아니라 이 영역이 되었죠? 이거는
마스터 심볼 페이지에 있는 아트보드 사이즈 전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아이콘 같은 거를 만들 때 만약에 나는 원형 아이콘이 필요하다. 그런데 8픽셀 레디에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자체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패딩이라는 게 필요해요. 패딩은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간격이거든요. 이제 빈 공간이에요. 여기에서 옵션 키를 이거 아무거나 하나 셀렉트 하시고 옵션 키를 누르시고 주변에 있는 벽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은 이 사이에 간격이 보여요. 이거는 모든 오브젝트 사이에서 기능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이거를 이용하셔가지고 옵션을 누르신 상태에서 방향키를 이렇게 하시는 방식으로 이렇게 패딩과 마진을 조정을 많이 해요. 네, 이 심볼 기능을 응용을 하면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리스트를 디자인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나는 댓글창 같은 걸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를 그룹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복사해서 쓰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안에 T 아카데미라는 아이디를 바꾸고 싶을 때 이렇게 하나하나 다 쳐야 되는 건 굉장히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면은 이 경우에 크리에이트 심볼을 하시면 여기 마스터 심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좋은 기능은 심볼 안에도 심볼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것도 바로 옆에 생겼죠? 그러면 다시 인스턴스로 돌아갔을 때 여기 뭐가 생겼어요. 이렇게 바로 바뀌죠. 이거를 오버라이드 기능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변경하고 싶은 텍스트들을 이제 이름을 지정을 해서 원하시는 걸로 변경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진도 바꿔줘야죠.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집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UI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진짜처럼 보이고 싶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은 보통 랜덤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여기에 옆에 보시면 이게 인비전 크래프트라고 아까 전에 이제 링크를 걸어드렸던 플러그인인데 인비전 크래프트를 사용을 하시면은 여기에서 랜덤 값을 불러올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이거는 안 깔려 있으시면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은 대충 이제 원하는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불러와줘요. 여기에서 이제 타입 같은 경우에는 영문이 있긴 하지만 이런 데이터 값을 흉내낸 것들을 이렇게 불러오실 수가 있고요. 또 좋은 점은 이렇게 웹에서 직접 서치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 제이슨이라는 거는 이제 데이터 값인데 이거는 직접 사용하실 수 있으면은 활용하실 부분이 많지만 지금 당장은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아이스톡이나 게티 이미지 같은 거에서 이제 바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오실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 아까 이거랑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여기에서는 방금 이렇게
마스크를 해줬죠. 아이스톡에서 불러온 이미지는 엄청 큰 레졸루션의 이미지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불러오는 방식은 이렇게 마스크를 넣어가지고 이 이미지는 그냥 그 사이즈에 맞춰버리는 방식을 많이 써요. 근데 아까 전에 위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그냥 불러오는 방식을 사용하시면은 그냥 여기 안에다가 넣어버린 거예요. 이 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추즈 이미지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안에다가 넣어버린 거기 때문에 여기 안에 한번 들어간 이미지들은 이제 해상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넣는 방식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필 이외에는 잘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충 이거는 포토샵이랑 거의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번 눌러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리스트의 한쪽 같은 거가 생겼죠. 이거를 이제 그럼 또 이렇게 복사해서 지금 커맨드 D를 이용해서 디플리케이트를 한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또 이제 정렬을 이렇게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번거롭죠. 그리고 이 값을 생성한 것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 그럴 때는 이제 이 듀플리케이트라는 인비전 크래프트에 아주 좋은 기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버티컬을 체크하시고 원하는 만큼의 숫자를 입력하시고 듀플리케이트 컨텐트 하시면 이렇게 랜덤 값을 이렇게 계속 불러와줘요. 이거는 리스트나 또는 이제 옆으로 이렇게 넘기는 카드 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생성할 때 굉장히 편한 기능이에요. 좋은 점은 이제 한번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간격을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리스트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지만 이제 제플린으로 개발을 공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거 하나를 가지고서 계속 복사 붙여넣기 하게 된다면은 이 전체를 감싼 이거는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여기 듀플리케이트 컨트롤이라는 레이어가 하나 생겼죠. 여기에다가 이제 마스크를 이용해서 이제 하나씩 넣어놓은 상태인데 이 레이어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거 전체를 감싼 그 사이즈를 알 수가 없어요, 개발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드실 때 이제 패딩, 마진, 간격 같은 거를 생각하시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자동 생성해 주시는 걸 사용해 주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 창 부분은 일명 인스펙터라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 부분은 뭐 보면은 뭔지 대충 알 것 같이 생기지 않나요? 뭐 포지션은 위치를 두는 걸 테고 X값, Y값, 사이즈는 사이즈를 조절하는 걸 거고 이제 트랜스폼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건 원형이라서 이제 하시기가 힘들겠네요.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바꾸실 수가 있는데 의외로 이거는 이제 아이콘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리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처음에 써보면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한쪽을 누르고 이거는 이미지에다가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자체 사이즈를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쳐봐요. 얘는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죠? 잠시만요. 지금 커맨드 D를 이용해서 듀플리케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얘는 리사이징해서 왼쪽을 켜줬고요. 얘네들은 안 켜졌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네들은 딸려와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네는 딸려오죠. 얘네는 위쪽을 켜놨어요. 이런 식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이제 아트보드를 만약에 내가 1x 사이즈로 만들었는데
그거를 이제 또 안드로이드 사이즈로 만든 다음에 아이폰 사이즈로 만들어서 늘려야 되죠. 이제 하나의 디자인으로 하기로 했으면은. 그러면 사이즈 차이가 이만큼 나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시 디자인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디자인된 거를 여기다가 이제 여기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이 사이즈로 이렇게 늘려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뭘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오는지가 달라질 거예요. 만약 지금은 텍스트를 눌렀으니까 이제 Create New Text Style 이 창이 나오지만 만약에 Shape를 했으면은 레이어 스타일이 나오죠. 이 레이어 스타일도 제가 마음껏 나는 빨간 호버 버튼을 만들고 싶어. 섀도우를 좀 줄 수 있겠죠. 근데 이 스타일을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저장해 놓으시고 그러면 여기 나왔네요. 이거를 계속 반복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레이어 스타일을 이렇게 그 저장해서 쓴 일보다는 여기에서 옵션 커맨드 C, 옵션 커맨드 V 하시면 바로 붙여지죠.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이거는 거의 모든 그 레이어 스타일에 적용하실 수가 있는데 특히 텍스트 스타일 같은 거를 붙여넣기 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이런 스타일 같은 것도 심볼로 적용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기에서는 형태가 다른 쉐이프에 이거를 씌울 수 있지만 이거 전체를 불러올 때는 심볼 기능이 더 편리하겠죠. 이거는 라이브러리에 있는 게 불러졌네요. 아무튼 여기 생긴 거를 이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필스 앤 보더스는 여기는 그냥 채우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선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컬러 차트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글로벌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에서 디폴트로 지정되어 있는 컬러가 있고 도큐먼트 컬러라는 거는 제가 이제 지정을 할 수 있는데 둘 다 제가 컬러를 선택해서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은 글로벌 컬러에다가 넣은 것들은 그 파일을 변경을 했을 때도 이제 계속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 도큐먼트 컬러는 이 해당 파일에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그것만 유의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블렌딩 모드는 뭐 포토샵에도 있고 많은 데 있으니까 잘 아실 거고 오퍼시티 조절하시면 되고 근데 오퍼시티 조절하실 때 이것도 이제 일일이 이거를 오퍼시티 조절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편리한 단축키가 있는데 숫자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시면은 40%로 바뀌었죠. 50%로 바뀌었죠. 이렇게 숫자를 누르시면 바로 이제 그 오퍼시티가 변경이 돼요. 빠르게 2번 누르시면은 이제 디테일하게 조절이 되고요. 이제 단축키를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이게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맞추거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어디선가 오류가 날 때가 많아요. 막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조정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막 소수점도 나오고 당연히 이제 그리드에도 안 맞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개발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뭐 맞는 거냐 하면 네 아니네요. 다시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약간 수치적으로 디자인을 하시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은 조금 편하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다가 얼라인을 시킨다 하는 것도 이제 손으로 하면은 뭐 대충 맞아 보이지만은 1픽셀이 떨어져 있거나 뭐 그럴 때도 많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인스펙터에서 00 하면은
이게 딱 맞죠? 이게 이제 어긋나가지고 나중에 특히 프린시플 같은 거를 할 때 이미지가 뭐 제대로 뭔가 꽉 차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이런 경우들이 있으니까요. 보통 실수 나는 것들이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섀도우 조정하실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컬러 바꿀 수 있고요. 요즘 좀 뭐 유행하는 게 이제 섀도우 컬러 바꿔가지고 약간 뭔가 빈 던지는 것 같이 하는 거 이런 거 드리블이나 BNC 같은 데서 많이 보실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요소들은 다 여기 설정 그리고 플러스가 있는데 이 모든 요소들을 다 겹쳐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복잡한 이미지 같은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계속해서 쌓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너 섀도우 있고요. 이것도 의외로 사용할 일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스케치를 그 모각 같은 거를 받으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클레이 모각 같이 2D 렌더링을 되어 있는 것들은 이제 여기 자체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이미지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제 그 디바이스처럼 이렇게 해놓은 것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가 실제 사진은 아니고 뭔가 렌더링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들 이제 스케치 파일로 다 만들어서 이제 제작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그런 디테일한 이미지들을 만들 때 이런 섀도우, 이너 섀도우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3D 같은 느낌을 주는 거죠. 가우시안 블러는 이제 이 기능이 생겨서 굉장히 편해졌는데, 특히 이제 이미지 같은 거를 이미지 같은 거를 이렇게 꽉 채워가지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살짝 이제 블러를 주는 경우들이 있죠. 이제 텍스트를 더 잘 보이게 하고 이제 그 어떤 감성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그럴 때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면 굳이 포토샵을 키실 필요 없이 블러 효과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 부분이긴 한데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Make Exportable이고요. 여기에서 러너에서도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이제 익스포트를 할지 여기에서 나오죠. 여기 X를 누르시면은 익스포트 사라지고요. 여기에서 누르셨을 때 기본은 이제 1X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Make Exportable만 하시고 제플린에 가져가시기만 해도, 제플린을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 잠시 켜볼게요. 여기 제플린 다들 까셨나요? 까셨으면은 여기에서 Create New Project 하실 수가 있으세요. 여기에서 안드로이드, iOS, 웹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익스퍼리먼탈은 거의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안드로이드를 예시로 이제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막 뭐라고 써있죠? 이제 스케치에서 가져와라. 그리고 이거를 사용하면은 익스포트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 화면을 한번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제플린에서 익스포트 셀렉티드 아트보드. 주의하실 점은 제플린에서는 무조건 아트보드만 익스포트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거를 선택하시고 익스포트를 하시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참고하실 점은 스케치는 자동 저장입니다. 한번 저장하시고 나시면은 계속 그 커맨드 S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임포트가 나오죠. 임포트. 여기 화면이 떴죠.
여기는 좀 오류가 났네요. 그러면은 지금 안드로이드 화면에서 이 S들이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주고 있어요. 그리드는 이렇게 돼 있다. 태그는 뭐 어떻게 내가 설정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사이 간격이 몇 dp다. 안드로이드니까 아까 설명한 대로 dp가 나오죠. 이거는 모든 디바이스에 다 이 수치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하나하나 1x, 2x, 3x 이렇게 디자인을 해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혹시나 스타트업에서 이제 개발자가 화면별로 다 달라고 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전체를 감싸는 이 테두리, 이게 없으면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그 영역을 해줘야 될지를 개발해서 모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사진을 하나하나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리스트에서 이제 make exportable을 한 상태에서 다시 export를 해볼게요. 바로 이제 바뀐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에셋이 나왔어요. 이제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면은 전체적인 그 모든 해상도에 맞춰가지고 개발 쪽에서는 뭐 따로따로 달라고 할 필요가 없이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드러블, 뭐 HDPI 이런 식으로 다 나올 거예요.